구대 양천구 의회가 출범했지만 의장단 선출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양당은 의장 후보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하며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와 은평구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대형 건물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관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대 양천구 의회가 출범했지만 의장단 선출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각 당이 의장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천구 의회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는 일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대 양천구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양천구회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원구성 협의가 길어지면서 이곳 본회의장은 텅 빈 상태인데요. 양천구회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의장단 선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직 당내 의장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에서는 양천갑과 양천을 지역 의원들이 저마다 의장 후보를 어느 지역구에서 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정옥, 윤인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식, 이모견, 정택진 의원이 각각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장단 구성이 미뤄지는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8대 양천구에는 의장단을 선출하기까지 전반기에는 약 보름, 후반기에는 2달여가 걸렸고 7대 때는 전후반기 모두 2달가량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매번 파행을 거듭하다 보니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구의장단 구성, 구의회 구성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방식의 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면은 좀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양천구 살림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게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대 양천구에는 여야 의석수가 9대 9로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의장 후보를 확정하더라도 여야 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6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재택치료 확진자는 4,500여 명이 늘었고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도 19,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다음 주에 하절기 재유행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더블링은 이제 과거 코로나19 유행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그 유행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러한 확진자 더블링은 이제 그 유행 추세의 변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방어 축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격 축의 대표적인 거는 사실 이제 오미크론 하이 변이 등장해서 과거의 우세종이었던 BA2라는 통칭 뭐 스텔스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되는 BA5 같은 경우는 그 BA2보다 전파력도 높고 기존 오미크론 면역의 회피 능력도 있고 심지어 증상도 더 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막아내고 있는 중요 방어축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 과거 접종자들에 의한 그런 접종 예방 효과와 전 국민 반 이상 걸려서 가지게 된 자연 면역에 의한 감염 효과인데 지금 이 접종 후 면역과 자연 감염 후 면역이 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사실 유행이 통제되기는 좀 어렵고 겨울까지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가장 큰 축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이제 과거와 같이 강화해서 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추가적인 백신 접종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 대규모 유행을 막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FDA에서 BA4나 5 최근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그런 그 변이균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업데이트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BA5까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확보하고 가을철에 한 번 정도 전 국민 접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을철에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도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BA5가 우세종이 돼서 가을, 겨울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지금 뭐 전문가 예측들은 하루에 2, 30만 확진자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작년과 같이 델타 유행, 오미크론 유행 이렇게 연달아 새로운 변이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해도 생긴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지난 오미크론 유행처럼 걸릴 사람이 다 걸려야 유행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지난번에 해제 못했던 게 시뮬레이션상 해제했을 때 확진자 증가가 예측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지난번에는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BA5라는 더 심각한 공격 인자가 등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7일 의무 격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들이 자기가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시 의료 체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가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600여 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5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생수, 얼음조끼, 또 시원한 돗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정부와 어린이집에는 냉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늘막 쉼터와 안개비가 쏟아지는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폭염 피해는 사람만 겪는 건 아닙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7월 들어 가축 5천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의 피해가 컸습니다. 해수의 온도도 올라가면서 어패류 역시 걱정인데요.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천구와 은평구가 이달 말까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40%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재,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등 11가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를 20곳 내외로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주택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기반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주택 정비 방식인데요. 앞서 서울시는 6월 첫 공모를 통해 양천구의 2곳 등 대상지 21곳을 선정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모아타운당 국시비를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고 건물 높이 제한 등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2달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 청년들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의 20%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에서 24세 서울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의 교통카드 발급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카드와 티머니 카드입니다. 교통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중 각 카드사 포인트로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